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중요 큰 그림은 이제 미국의 2022년 에너지 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서도 이제 트윗으로 답글을 달아서 요거가 큰 그림이 될 거고, 그리고 상세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니켈 또 계약을 했다는 니켈 광산,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요 광물이죠. 이런 얘기들에 좀 뒤를 좀 자세히 한번 볼까 합니다. 일단 니켈 광산 얘기를 하면은 이건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이미 테슬라는 많은 광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마이너들하고 계약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의 이렇게까지 하는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끝까지 보통은 업체들로, 물론 테슬라도 계약을 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뉴스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인도네시아라든지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들, 필리핀, 니켈 매장량이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제 계약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 기사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니켈을 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미국에, 그러니까 에너지 플랜도 나왔겠다, 도대체 미국에 니켈이 얼마나 매장돼 있나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니켈 가격은 이게 보면은 물론 오르락내리락이 있지만 지난 5년간을 보면은 딱 봐도 엄청나게 계속 꾸준히 매년 20-30%씩 거의 전기차 오르는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더 가파르게 팽창할 조짐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니켈 가격은 앞으로도 더 뛸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코발트가 이제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코발트를 줄이고 니켈을 많이 넣었더니, 물론 하이 에너지 덴시티 때문에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려면 니켈을 더 많이 넣어야 되니까요. 결국은 니켈 가격도 엄청나게 상승하는, 물론 이제 새롭게 계속 광산들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가격은 심상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을 다양하게 하는 거고, 미국에 도대체 매장량이 얼마나 있냐, 거의 없는 건 아니죠. 이걸 있다고 해야 되는 건지. 당연히 인도네시아가 1등이고, 오스트레일리아 20%, 브라질 이런 나라들, 러시아도 있네요. 미국은 현재 0.1%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거의 없는 수준인데요. 그래도 서플라이 체인을 다양하게 한다라는 점과, 그리고 테슬라가 그러면은 이렇게 매장량도 별로 없는 미국 내에서 이거 왜 계약하나 봤더니 2017년 자료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또 재미난 거는 미국 전체, 그래서 니켈 광산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요거 이글 요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니켈이 그래도 굉장히 품질이 좋답니다. 하이 퀄리티고, 이건 나라별로 랭킹을 매긴 게 아니라 프로덕션, 그 마이너별로 요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뽑아내진 않는다. 그리고 하이 퀄리티이기 때문에 배터리용으로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이글 마인 역시도 2025년인가 2026년이면은 끝납니다. 다 팝니다. 근데 이 새로 계약한 이 마인이 미네소타에 이제 새로, 아직 그러니까 생산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듯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지만 참 법적인 문제들, 특히 환경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니켈을 캐는 게 그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그렇게 빠른 시일에 되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계획들은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돼서 2025년, 2026년,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미시건에 있는 마인이 끝나면은 바로 요 미네소타에 있는 마인이 또 이제 니켈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명맥은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하이 퀄리티로 생산될 것 같고, 지금 아까 이 데이터를 보면은 캐나다에도 있거든요. 미시건도 그 이글 마인 역시 거의 캐나다 국경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미네소타도 미국의 굉장히 북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캐나다하고도 어떤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세히 이런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은 여기 CO2 풋프린트를 좀 줄인다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테슬라가, 이거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사에 대해서. 테슬라가 서스테이너블하게 raw 머티리얼들을 캐낼 수 있냐 이런 거에 시험대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건데, 이런 조항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 하다 보니까 요 새로운 미네소타에서 캐는 요 니켈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코발트처럼 어떤 분쟁 지역이라든지 나중에 환경적인 문제들이 니켈에서도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까지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참 이렇게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는 시도가 어떤 기업보다도 굉장히 앞서 있다. 환경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들을 봤을 때 테슬라가 그런 데까지 그러니까 훨씬 더 앞을 많이 내다보고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미국의 니켈 광산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 가면서 하이 퀄리티와 환경적인 측면들을 어떤 테스트 베드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그리고 테슬라가 굉장히 리딩하고 있고, 지금 그런 어떤 기업도 이렇게까지 전방위적으로 환경 규제까지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미국의 에너지 큰 플랜입니다. 제가 이제 니켈 관련 얘기를 했는데 결국 다 이제 배터리 얘기인데, 일론 머스크는 트윗에서, 그리고 많은 뉴스 기사들은 앞으로 미국이 이제 계속 에너지를 팽창해 가는데 무려 과장부터해서 거의 80%가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CO2를 잘 내보내지 않나요? 근데 뉴클리어를 친환경으로, 어쨌든 CO2를 내뿜지는 않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80%, 뭐 뉴클리어 빼면은, 그리고 내추럴 가스가 한 21%니까 뭐 한 70%로 잡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계속 늘려간다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플랜이 돼 있고, 물론 실제로는 이건 플랜이니까 가봐야 알겠지만, 뭐 정부가 플랜한 거기 때문에 크게 아주 뭐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절반이 솔라라는 점. 그래서 여기 보면 맵도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사이즈가 어느 정도의 캐패시티로 생산하는지고, 크면 클수록 이제 왕창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클리어는 여기 보면은 여기 플로리다 위쪽에 조지아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여기쯤에다가 왕창, 이제 발전소 사이트는 하나지만 유닛은 한 3-4개로 생산할 거고요. 여기 보면 의외로 윈드도 만만치 않구나. 뭐 물론 이제 화석 연료를 태우는 데야 파워가 크겠죠. 그러나 이제 솔라는 정말 전 미국에 이게 산발적으로 완전히 뿌려져 있다. 놀라운 점은 이게 위로 갈수록 해가 잘 안 드는데도 만만치 않게 미국 북쪽에도 솔라가 팽창하고 있다는 점이 좀 놀라웠고요. 이래서 테슬라가 진짜 솔라 사업을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재미가 별로 없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패널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설치 방법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한다라면은 역시 이제 그에 맞춰서 작은 사이트에 이제 맞춰서, 특히 가정용이라든지 대규모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파워 플랜트들이 이게 정말 이렇게 완전히 흩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지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배터리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 솔라에만 관심이 있는데, 제가 놀라웠던 점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무려 11%입니다. 앞으로 확장하는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담아두기만 하더라도 이거를 어떤 파워 플랜트로, 그러니까 버추얼 파워 플랜트로, 제가 근데 현재 우리의 그리드 시스템은 이거를 떠안기는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계속 확장해 나간다. 이러니까 테슬라가 계속 지금 배터리를 엄청나게 생산하려고 계속 계약을 맺고 있죠. 이거는 굳이 차량용 배터리가 아니더라도. 이래서 인산철을 엄청나게 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자동차에 제가 선택할 때 배터리 사이즈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왜 그런지도 설명을 했고, 충전 속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역시 배터리도 현재 테슬라에 있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든 뭐든 간에 배터리를 왕창 주면은 차량용이든 이렇게 발전소용으로든 크게 쓰일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메가팩을 지금 엄청나게 확장한다는 얘기가 이 미국 정부 플랜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걸 타겟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죠. 미국 정부가 이렇게 플랜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걸 거의 테슬라가 현재로서는 가져가지 않을까. 이 정도 스케일을 프로덕션을 해줄 회사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테슬라 말고는 딱히 이렇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셀을 생산한다든지 관리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테슬라가 그것에 맞춰서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량 포션을 가져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하다. 참 이제 화석 연료가 조금씩 정말 종말이라는 표현도 왜 나오는지, 아직 종말은 아닙니다. 상당량 우리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지만 새롭게 신설되는 에너지에 있어서 70-80%는 화석 연료가 아니라는 점, 이게 굉장히 놀랍다. 굉장히 놀랍다. 우리가 벌써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어제도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대체 공장이 도냐 안 도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소식들은 정말 많습니다. 공장 상황을 또 이제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트윗도 볼까 하는데요. 자, 베를린은 이제 한 2,000대 생산을 이제 테스트로요 퍼밋을 받았지만 아직 파이널 어프로브는 펜딩이랍니다. 참 뭐 하나 이렇게 공장 짓는 게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을 보더라도 아이디어는 참 심플한데 그거를 구현해내는 게 한 10,000배 어렵듯이 양산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이런 법적 규제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업하는데 참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장애물이 참 많다라는 점을 테슬라를 보면서도 참 그런 걸 많이 알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독일 얘기긴 하지만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돌았으면 좋겠고, 이제 거의 근데 목전에 왔다라는 거는 지금 테스트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4개 공장이 결국은 스테이블라이즈 되면은 폭발할 거는 뭐 너무 자명하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아직 이만큼의 테슬라를 따라올 회사가 1-2년 내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가 계속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텍사스는 정말 소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생산 기념을 하는 건지 테슬라 콘이라든지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이런 행사라든지 여러 애널리스트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앞으로 7일에서 10일 안에 생산이 이루어진다라는 데니얼 아이브스의 이런 리포트도 있고요. 계속 여기 드론을 찍어서 올린다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상당량 지금 굉장히 많이 진척되어 있고, 이제는 지붕에 솔라 패널도 까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늦춰졌지만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무슨 놈의 공장을 지금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무 기대가 높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금 공장들을 보자라는 거죠. 뭐 제가 계속 얘기하는 뭐 LG화학과 GM의 합작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들, 반도체 공장들, 미국에 짓는다는 반도체 공장들, 뭐 인텔이라든지 플랜 보십시오. 그 1-2년 안에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스테빌라이즈 되는데 3년 넘게 걸리는데, 지금 LG나 GM은 그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여전히 천천히 가고 있죠. 근데 그게 정상인 겁니다. 워낙 테슬라가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치가 참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의 어떤 페이스도 느린 건 아니다. 잘 되고 있고 뭐 7일이나 여기 보면 10일 안에 생산된다고 하니까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일론 머스크 때문에 저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어찌 보면 약간 웃자고 이런 위트도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birth rate,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게 이제 떨어지면은 우리 사회는, 우리 civilization은 adult diaper,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죠. 이걸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글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의미는 와닿는데, 그러니까 다이퍼 차고 죽을 거라는 건데, 이게 좀, 그래서 이게 딱 보고 너무 웃겨서 이걸 이제 소개하는데, 한글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는 직역을 하기가 좀 웃겨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기저귀 차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참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저도 듣기로는 한국도 정말 심각한데, 아이를 키워보면서 어렸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러는지는 한편으로는 이제는 이해는 충분히 가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넘쳐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인구 문제는 참 심각하다. 근데 제 생각인데 미국은, 물론 미국도
조금씩 문제가 나오는 정도지만 한국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한국은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정말 크게 이 문제는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를 계속 트래킹하면서 나중에 한번 저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도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